9월의 가장 큰 이벤트는 미국의 FOMC고요. 또 중국의 당대회가 10월 16일로 결정이 됐네요. 오늘 두 가지 이슈, 미국과 중국 이슈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그 고용 지표가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좋게 나왔는데 시장 흐름은 별로 안 좋고 금리는 계속 올려갈 수 있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힙니다. 9월 FOMC 75bp가 유력한가요? 네, 현재는 75bp 금리 인상이 시장에서는 70%대 확률로 보고 있고요. 네. 50bp 금리 인상은 20%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기술적인 그 후퇴 국면에 들어가 있고요. 또 물가의 그 피크는 지났지만 여전히 고용 부분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 최근 한 3개월을 보면은 신규 고용 수가 35만 명씩 늘어나고 있고요. 임금도 5%대 상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늦추기 위해서라도 올해는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월가의 리서치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주식 비중 축소를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55%를 주식을 산다든지 아니면 투자 신탁에 투자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축소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달러 강세, 신흥국 통화는 약세 현상이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9월에 75bp 0.75%포인트 인상 확률이 높지요. 70%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게 매일매일 변합니다.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보면 70bp가 60%, 50bp가 40으로 40대 60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러니까 소장님 체크해 올 때랑 그 패드워치라는 데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면 다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원문에 접근해서 확인하시려는 노력들을 좀 하시고요. 미국의 경기가 어쨌든 소장님이 급격하게 침체로 가지는 않을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후퇴 국면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용 지표가 좋고 노동시장이 견고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여름철부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고자 수가 증가를 하긴 했는데요. 네. 하지만 신규 고용 수는 그보다 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상의 경기 후퇴 국면에서는 장기 실업자는 미국에서 27주 이상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신규 실업 신청 건수를 보면은 23만 명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미국의 노동시장이 워낙 유연하고요. 또한 평균 임금이 계속 상승 추세에 있고요. 또 노동력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동 그 참가율이 현재는 67%로 화랑의 수준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은 25세서부터 54세 연령층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은 이미 회복을 했고요. 55세 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노동 참가율이 계속 낮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자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노동 참가 의욕이 좀 줄어들었던 점도 있고요. 또 외식이나 관광과 같은 서비스업 집중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고령자층이 취업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는 점. 또 가족을 돌본다든지 전문직 직업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래도 직장으로 복귀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여파들, 금리의 레벨 자체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연말에 더 올라갈 수 있다. 잭슨홀 미팅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잭슨홀 이후에 미국 시장 보면 너무 약해요. 반등다운 반등을 제대로 못 가져오는데요. 반등에 좀 트리거,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9월 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노동절 이후에는 증시가 많이 변화를 초래하는데요. 네. 직장인들도 돌아오게 되고요. 또 신학기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보면은 예상 외로 성과가 상당히 좀 나쁜 달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의 실적들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8%대까지 이제 급감한 상황이고요. 또한 그 현재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현재 장세를 두고서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장세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좀 고통스러운 조정 국면이 당분간 이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주주 환원
제도를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당금을 높인다든지 자사주 같은 쪽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좀 보수적인 흐름으로 당분간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중국 얘기하겠습니다. 중국은 뭐 경제 상황도 최근에 좋지 않은 상황인데 가장 주목하는 게 당대회인데요. 10월 말 11월쯤 예상했었는데 10월 16일로 당대가 결정됐는데 전 세계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역시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을 확정짓는 추인하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당대회는 주식시장으로 이야기하면 주주총회하고 똑같습니다. 네. 공산당 최고 결정 기관이고요. 5년마다 열리면서 2,000명의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일주일간 회의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앞으로 5년간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방침이 정해지고요. 공산당을 이끌 최고 지도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사급에 해당하는 중앙위원이라든지 중앙위원 후보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임기 제한에 걸려서 아무래도 낙마할 가능성이 큰데 하지만 권력 균형을 위해서 최고 지도부에 남아 있을 가능성도 중국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점친다고 합니다.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것은 아무래도 주요 보직에 어떤 인사가 바뀔지 그리고 누가 부주석이라든지 그 부총리가 되면서 앞으로 향후 5년 뒤를 기다릴 수 있는 잠룡들이 누군지를 지금 찾아보는 작업들이 지금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시진핑은 그러면 5년, 10년에다가 이번에 이제 사면임이 되면 5년을 더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참 어떻게 될지 흥미롭습니다. 그 후에는 은퇴를 하게 되나요? 모르겠네요, 이것도 또. 네, 이번 당대에 주목하는 점은 예. 그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위대한 영수라는 표현을 가지면서 예. 근 30년을 통치했는데요. 이번에도 시 주석에 대해서 인민 영수라고 하는 마오쩌둥급 그 직위를 부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5년 뒤에 공직직함이 없어도 막후에서 상황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7명의 상무위원 숫자를 9명으로 늘릴지 아니면 5명으로 줄일지 이번에도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집권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부유라든지 인류 문명 공동체 건설, 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붕흥과 같은 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비전도 제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우리한테 중요한 점은 2016년도 당대회를 앞두고서 당내 불만을 잠재워주기 위해서 사드 문제로 우리나라를 공격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에도 대내적으로 아무래도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다든지 또 내부적으로는 부정부패 단속 그리고 숙청 작업들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5년간 중국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정치적인 당대 얘기를 좀 했고요. 경제 얘기는 하나만 더 하고 이제 경제 얘기는 차차 또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니까요. 전국의 중국의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부동산 성장 모델이 끝났다 이렇게 제기를 하면서 우려를 제기하군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요? 네, 지금 중국에서는 도시마다 아파트 건설이 거의 중단된 상태고요. 또한 중국에서는 선분양 제도이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이 중단됨으로 인한 시위가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과 관련된 최대 구매자층 같은 경우가 30에서 34세 인구가 되는데 이 인구가 앞으로 10년간은 계속적으로 줄면서 무려 34%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부동산 유지의 성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의 그 부동산과 관련된 법을은 국유 토지제가 악용한 그 연금 수리라는 평가까지 할 정도인데요. 중국은 GDP의 근 30%가 부동산과 관련된 산업이고 지주 산업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모멘텀이 꺾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를 복구하거나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으려면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예, 집중분석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이슈앤뷰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